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두산 엘리비티 나흘 연속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 치세가 흔들리긴 했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팔아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사야 될지. 아직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이 횡보 구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주식은 횡보를 하다가 방향성이 나타나잖아요.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석 달 가까이 됐죠. 하락이 과연 어디서 멈출지, 멈췄다가 바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갈지, 이런 모든 시나리오, 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산은 기술적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식이란 게 처음에 여러분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슈가 터집니다. 원전 SMR, 그러다가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죠. 신용융자나 담보대출도 들어오고 당연히 공매도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투자 심리로 넘어갑니다. 개인의 심리는 두 가지죠, 여러분. 피어와 포모입니다. 피어는 공포고 포모는 기대감이죠. 지금 두산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 차티스트라 그러죠. 아마 추세를 많이 거보실 겁니다. 과연 추세가 깨진 거냐 안 깨진 거냐. 5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고점이 될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35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꼭대기에서 얼마나 빠질 거죠? 한 30% 빠졌나요? 근데 밑에서 보면은요, 출발점 아직 더블 이상 올라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내려오면서 모이겠죠. 그 지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은 당연히 투자 심리입니다. 포모의 구간이었죠. 살짝 포모와 피어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디로 몰렸습니까? 피어가 됐습니다. 공포죠. 이제는 겁납니다. 그리고 ETF 같은 거 설정 많이 했었죠. 이거 손절매 나갑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물량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다 팔진 않겠지만 일부 비중을 때릴 겁니다. 아무튼 수급에서나 투심에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정이 돼야 돼요. 투자 심리가. 진행이 되려면,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추가적인 계약이 나와야 됩니다. 수주.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체커 원전을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100%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까지 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수 금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진정이 돼야 됩니다. 설령 조금 비싸게 사다가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피를 보느니 조금 비싸게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94년도에 증권사 들어가서 여러분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안 좋았던 기억도 많은데, 항상 이렇게 급락할 때 개인들 어떻죠? 그냥 삽니다. 안에 쫓아가 팔거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 여러분이 보는 추세는요, 여러분, 기관 외국인 다 보고 있습니다. 얘네 다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어디쯤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그거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심리 먼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들이 움직이는 거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엘리비티. 먼저 수급적인 측면 한번부터 볼까요? 두산 어떤 상황인가 지금? 외국인들 당연히 좀 팔겠죠. 근데 공격적으로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매집 단계가 낮았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여기는 공격적으로 따라 사지 않았습니다. 영악하죠. 그럼 두산을 끌어올리는 건 누구냐? 수급적인 측면에서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의 레버리지가 들어간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많이 줄긴 했지만 두산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대차가 많이 줄었죠. 대차가 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빌렸다가 공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렸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쇼커버 하겠죠. 나중에 스키즈로 바뀝니다. 지금은 공매도의 구간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게 문제죠. 주식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 부족 발생하고 반대 매매 나갑니다. 세 번째, 공매도. 공매도 하겠죠.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ETF입니다. 너도 나도 증권사에서 ETF 만들었죠.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되어 있는 두산은
당연히 손절매가 나갑니다. 이게 진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수급적으로 기관 물량, 개인 신용 물량이 안정이 돼야 되고 털려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투자 심리 안정되려면 추가적인 계약, 체크 원전에도 추가적인 악재가 없어야 되겠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치하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면은요, 두산 한손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아니라고 부인하긴 했는데, 웨스팅하우스 어제는 미국의 로얄티를 약속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돈을 주겠다, 이것까지는 그 전에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크게 큰 충격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웨스팅하우스에 북미 유럽 우크라 시장을 내줬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얄티 주는 건 주는 건데 왜 시장을 내줍니까? 북미 유럽 우크라.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24조 수주했다고 말짱 황이었습니다. 빈 껍데기 계약이었어요. 로얄티 주는 것도 문제지만 시장을 내줬다는 부분은요, 충격이 큽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급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적인 또 다른 이면 계약이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두산 원전 SMR 미국, 유럽, 베트남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갖고 해야 되겠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좀 촉이 좋은 편인데, 그 다음에 빌 게이츠 20년 전에 SMR에 투자한다. 원전이 올라갔던 이유입니다.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미국의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두산이 올라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전력망으로 안 되니까 SMR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아예 원전 회사를 세웠잖아요. SMR 회사 테라파워 9천억을 유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두산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TSMC라 그럽니다. 원전계. 그만큼 두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체코 원전은 그렇게 계약을 했다? 글쎄요, 미국의 양면성인가요? 아무튼 SMR이 대세가 되고 있다. SMR은 여러분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적습니다.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요.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미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근처에 SMR을 만드는 거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에너지 대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탈원전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이래서 원전 관련 종목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SMR로 돈이 몰린다. 빌 게이츠, 샘 올트만, 테라파워, 오클로, 미국에서도 SMR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복병이 있죠. 유동성 문제입니다. 수주는 폭발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부분. 이거 수면 위로 올라오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이번에 악재가 2개가 더 터진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문제. 바켓 지분담으로 2조가의 대출을 했고 회사채 발행 있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악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웨스팅하우스 시장을 내줬다는 부분, 로얄티 부분 큽니다. 이거. 두 번째, 두산 SMR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미국, 유럽, 베트남 진출 가능성이 있고요. 빌 게이츠 원전에 투자했죠. SMR에다가. 왜?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정책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로 돈이 몰려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문제와 더불어 두산 유동성 문제. 그동안 실적과 수주 때문에 주가 가다가 드디어 웨스팅하우스 악재가 터졌죠. 로얄티 문제, 시장을 내줬다는 문제. 두 번째, 유동성 문제. 이건 아직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매도 세력들을 자극해서 때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차트를 보면은 두산이 올해 올라오면서 조정다운 조정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차트? 올라갈 땐 좋죠. 바로 직진했습니다. 행보 구간 석 달 정도 됐죠.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슈는 차치하고라도 물량을 털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1단계 매수예요. 저가 매수입니다. 뭐가 올린 거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그 다음에 공매도, 숏커버나 스퀴즈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봉 보이십니까?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온 종목입니다. 대형주가 시총이 40조가 넘어요. 이거 여러분 최근에 현대차랑 두산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총의 차이가 안 났고 두산이 얼마 전에 추월했었어요. 40조 원대. 뭐 지금 많이 빠졌겠지만, 근데
매출액하고 이익을 비교해보면 10배에서 30배가 현대가 많습니다. 아무리 주식이 기대감이 크다고 하지만 심리가 수치 무시 못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두산이 시총이 비싸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주식은 아무리 기대한 땀에 갔더라도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숏 스퀴즈가 들어왔을 경우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재작년에 에코프로가 급등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23년. 이때 기관 내국인들이 전기차 캐즘이라 그래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숏커버 환매수하다가 스퀴즈를 바꿨어요. 주식이 안 싸지니까.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두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경우에.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 저점을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월봉 보시면 이것도 많이 보이죠. 저점 매수 땡겼다가 한 번 더 밀고 이번에 확실하게 땡겼죠. 매직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년. 4년의 매직 기간 동안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8배, 9배? 글쎄요.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올해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상승이 단순히 외국인 매수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외국인들은 그냥 1단계 매수했어요. 떨어지는 매물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용융자, 담보대출, 공매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관들의 ETF 물량입니다. 편입시켰으니까 사야 되겠죠. 개인들의 물량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털려야 돼요. 제가 그랬죠? 수급상으로 개인들의 레버리지 물량이 털려야 되고 ETF 물량이 털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두 번째, 심리가 안정이 되려면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 되고 체커 원전 문제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없어야 돼요. 이런 모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타점, 여러분 박 대표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리포트인데요. 두산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이슈는 차치하고 순수하게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신호가 패턴이 바뀌거든요. 기관 외국인의 전략을 바꾸게 되면 매매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배너 있는 번호로 두산하고 알려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라서 살 때, 팔 때, 손절할 때를 다 정해놨습니다. 시나리오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박 대표의 공부방 따로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서 두산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지금 같은데 꼭 필요한 방이겠죠.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문자를 승인이라 보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요청한 분이 한 5분 기다리고 계시죠? 리포트와 공부방 둘 다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급락이 나오는데 매매 타점 있죠? 문자 신호를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LS 일렉트릭을 매매를 했을 때 보냈던 문자 신호가 있습니다. 샘플은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를 두산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포트와 공부방 그 다음에 문자 신호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리포트가 있죠.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신데 매집주 리스트입니다. 상법 개정 수혜자 탑피 5종목.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선, 방산, 원전 옛날 같지 않죠. 조선주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방산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래서 급락했죠.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빠진다는 거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지금은 실적 대비 주가가 안 간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얼마 전에 미국의 100조짜리 헤지 펀드가 우리나라 입성했습니다. 5천억 먼저 실행했는데 베팅한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금 있으시거나 주식을 파셨다면 당장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종목들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 주식을 살 때 연초에 계획서를 냅니다. 저도 매니저 한 15년 했는데 어떤 섹터를 어떤 비중으로 사겠다. 10% 사기로 했다. 이 조방으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중 당연히 넘어갔죠. 당연히 넘어가면 일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사겠죠. 순환매가 돌면서
이미 차세대 종목들을 준비 중입니다. 차세대 황제주나 대장주가 될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영상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두산 관련 박 대표가 대응 전략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먼저 두산 R 리포트죠.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두산이라 보내시면 SMS로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올라간 다음에 알게 되는데 장대 연봉이 연속으로 6개 나와서 올랐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급락이 나온 이유 모르겠다. 왜 갑자기 주식이 빠지느냐. 올라갈 때 조정 안 받았거든요. 그냥 올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1단계 매수였어요. 조용히 샀습니다. 광분한 건 개인들이죠. 신용 매수와 담보대출이 늘어났고 공매도까지 개입이 됐어요. 거기다가 증권사도 한몫했죠. ETF. 수급이 꼬이면서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털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간 겁니다. 수급 풀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 ETF 물량 손절 나와야 돼요. 개인 신용 물량 손절 나와야 되고, 그죠? 반대면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투심이 안정이 돼야 돼요. 먼저 체크 원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불확실성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촉이 좋은 편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매수는 좀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매도하기 힘들겠죠. 건망하시는 편이 나으실 겁니다. 차트를 많이 보는 분들 제가 설명드렸는데 추세를 거서 지금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리는 거는 기관 외국인들 다 봅니다. 전국에 있는 수십만 개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다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미리 다 그려놨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제가 증권사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 당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급. 두 번째, 투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원전은 계속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봉 보셨습니까 한번? 2007년에 주가 급등 나왔죠. 15년 빠지다가 올라옵니다. 30년대 최대 거래가 터졌어요. 어떤 걸 의미하느냐? 2007년에는 중국 때문에 갔습니다. 조선, 철강, 원자재, 기계, 두산중공업 시절이었죠. 이번에는 뭘로 갑니까? AI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게 쉽게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빌 게이츠가 일찌감치 20년 전에 SMR에 투자했을까요? 이거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크게 봤을 때 대세 상승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주식이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거죠. 미리 반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그 후유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올지 제가 그랬죠.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피를 묻힐 수 있습니다. 구간 잡아야 됩니다. 수급, 투심 잊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후행적입니다. 박대표 리포트, 시나리오, 타점 다 제가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고요.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두산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낙폭이 점점 커지죠.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신호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요. 미리 보내놓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두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기관과 여기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매집주 리스트, 상법 계정 수혜주와 탑피 5종목. 박 대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에서 인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PB,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그들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입니다. 최근에 뭐 AI나 화장품, 카지노가 잠깐 움직였었죠. 이거는 잠깐이고 진짜 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산으로 손해를 보셨다면
메꾸셔야 되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식을 팔아놓으신 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당장 사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두산 엘리베이티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클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금 이 5만원대 있잖아요. 아까 제가 투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깨잖아요 지금.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ETF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개인들 손절매 물량, 신용 반대 매매 아시죠? 플로우는 증권사 연락 옵니다. 저도 이런 거 전화치 참 괴로웠는데 고객한테, 그죠? 세 번째, 장기로 갖고 있던 투자자 있죠? 이게 문제인데 이분들이 손절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작년부터 갖고 있던 분들 그 물량이 나올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닥입니다. 장기 투자자가 팔 때. 섣불리 여러분 매수, 손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매수도 지금 보류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모든 말씀드린 내용들이 리포트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공부방에서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박 대표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 타점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번 주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문자 보내놓으시고요. 두산 엘리베이티 심상치 않습니다. 5만원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러면 굉장히 낙폭이 커질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 ETF 물량, 개인 신용 물량,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 물량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투자 심리, 체커 운전 문제 더 이상 나오는 악재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너무 차트만 믿지 마시고 주식은 심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국면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피어입니다. 피어가 극대화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극대화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5만원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산 엘리베이터 주주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체커 운전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단지 한두 개가 더 추가된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올라갈 때 조정 안 받고 갔습니다. 장대 한번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조정이. 당연히 후유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과 동시에 매집주 리스트가 나갑니다. 다음 단계도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